뒤 아버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에서 나와요. 육에서 조금 낫어요. 그 국정원 18회를 뇌물로 본다는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연설 때 말씀드렸는데 대법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하겠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정말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특활비를 적게 썼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것이 정말로 특활비를 제대로 썼는가, 그것을 뇌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두겠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적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대법원을 우리 우파 국민들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공교롭게도 이번 성탄절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하루빨리 우리 걱정해 주시는 국민들을 만나 뵈려면 또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아무튼 저는 청와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지금 형집행 정지 문제도 청와대와 검찰이 자꾸 빙봉 치지 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아주 명확하게 밝혀라. 또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할 의향이 있다든지 그런 용의가 있으면은 우선 형이 확정된 2년 그 공천 관련되는 2년에 대한 사면을 선사면 하시면 됩니다. 그거 사면하고 나머지 법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서로 미루기식 핑퐁 치는 것은 맞지 않다. 형집행정지의 문제가 되면은 2년에 대한 사면부터 먼저 조치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 앞으로까지 가서 현막을 치고 투쟁을 하고 계신데요. 또 근데 영등포구청에서 또 철회 지시를 내렸죠. 별로 그 사람들은 아무튼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 지선제고 또 하나의 큰 헌법적 가치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에요. 그것도 원내 정당으로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특히 국회 관련 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의 악법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그 천막 당사 투쟁을 하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제약은 정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등포 구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공화당 같이 신정당에게는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를 외치시고 계신데요. 그렇게 유리한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굳고 반대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든 안 되든 내년 원내 교섭단체는 물론이고 30석 이상의 의석을 얻을 거다,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가장 유리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맞습니다.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장기 집권 음모다. 그것은 좌파 연정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30년, 5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아니면은 우리한테 유리하지만은 불리의 길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홍문종 교수님 때도 이 질문 드렸는데요. 어제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요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문재인의 고집스럽고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는 모습은 꼭 남자 박근혜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원희룡이는 배신자잖아요. 그리고 원희룡이는 제주지사면 제주도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가 지금 산적한 일이 많아가지고 제주도민한테도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있나요? 그래서 자기 뒤를 좀 돌아봐라. 자기 스스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지금 제주도의 도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원희룡 정도의 정치인이 입에 올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뉴스데이트 시청자 여러분께요. 유경사 여사님은 우리 또 젊은 같은 동시대를 살지 못한 저 같은 젊은이들도 있으니까요. 유경수 여사님은 어떤 분이셨다라고 짧게 간략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유경수 여사님 94주년 맞는 탄신제인데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왜 국모라고 얘기하는가. 그만큼 유경수 여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서 국민들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유경수 여사님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집회를 또 하시는 날인데 내일은 특별히 또 3부까지 진행을 해서 국회 앞에서 야간 집회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내일 또 어떤 투쟁력 보여주실 예정인지요? 12시 반에 저희들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광화문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가져가고자 하는 공수처,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 투쟁 집회입니다. 과거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법안 문제가 생기면은 국회를 에워싸고 압박을 넣었어요. 이제 자유한국당도 우리 공화당과 투쟁연대를 제가 제안을 했고 우파 국민 모두가 국회로 모여서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공화당 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지금 이제 숙모제 하는 회관으로 이동하는데요. 아무튼 저도 지금 4일째 여의도 천막 당사에서 자고 먹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악법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석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 악법이 통과될 확률이 많은데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를 하셔서 이 법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